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7번째는 사실 아까 전에 그 그래프에서도 잠깐 보셨던 상승기 그리고 하락의 끝 시점에 좋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가 이게 상승인지 하락의 끝 시점인지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대구에 미분양이 몇 세대가 있는지 아세요? 한 1600개 있더라고요. 1600세대가 1600가구가 그 미분양 세대 수가 진짜 많이 줄어야 됩니다. 그게 주는 폭이 많아져야 되고 언론에서도 연일 떠들어야 됩니다. 미분양률 감소 아니면 진짜 없다라든지 제로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대구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번째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 그리고 매매가가 큰 물건보다는 3억 미만의 물건을 검토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제 펀더멘탈에 튼튼한 곳에 투자를 해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겠죠. 일시적으로 소문에 광풍이 오른 지역 주택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 했는데 제가 이걸 적으면서 사실 대구를 염두에 두고 적었습니다. 대구가 아파트값이 오르게 됐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제 친구나 제 지인들이 대구 아파트가 왜 올랐냐고 부산에 아파트 투자하러 갔다가 부동산 공유중개사 부산에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구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올랐냐고 막 그냥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금방 꺼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막 꺼져버렸어요. 대구가 부동산이 올랐던 계기는 경신고등학교 만점자 나오면서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덩달아 무슨 풍선 효과가 아닌데 이거는 같이 막 오르기 시작한 거죠. 정말 아무 소재도 없이.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저희 앞산과 상인동에 있는 외곽순환로 있잖아요. 요즘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파동으로 빠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파동의 아파트 값이 연에 60%씩 막 올랐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게 좀 오르다 보니까 빠질 때도 급격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전국의 아파트는 거의 다 올랐는데 지방도 아파트 값이 소폭 오름세였는데 대부분 떨어졌더라고요. 피하는 게. 안타까운 விஷ입니다. 자, 10번째. 현재 가격보다는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라. 이건 사실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싸다고 해서 들어갈 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갭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오피스텔 들어갈 건데, 자, 혹시 자기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없으세요?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다. 관심 있어요? 관심. 예. 지금 오피스텔 투자를 하기 적기냐고 물으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별로 투자하기는 아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부분 오피스텔 많이 분양했는 거 아시죠? 오다 보니까 오늘 또 이거 발표하는데 혼자 또 급설 몇 개 해봤는데, 자, 저기 달서구 용산동이 장미동 쪽에 한양 아이클래스라는 오피스텔이 있고요. 수성구에는 산솔타미우스라는 오피스텔이 있고, 또 인근에 수성 퍼플하임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공실도 지금 많은 데다가 매매가도 거의 분양가에 근접한 어떤 매매가로 나와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 수익형 부동산의 의미를 나중에 뒤에 설명할 건데, 월세 수입이 예상외로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대부분 같은 경우는 집이 지금 미분양인데, 누가 그 비싼 월세 주면서 비싸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제 후배가, 원룸에 사는데, 원룸 30몇만 원 주고 있더라고요. 그건 좀 미쳤다고 그랬어요. 지금 월성주공 아파트라고 저희 그 사무실에서 가까운데 올리동에 월성주공 아파트에 월세가 30만 원이거든요.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지금 월세가 30만 원 하는데
원룸을 30만 원 살고 있거든.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 오피스텔은 뭐 더 심하지 않겠어요? 얘네들 처음에 오픈할 때 그 예상 월세 수입을 65만 원씩 막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지금 뭐 45만 원, 50만 원 나가는데 그래도 잘 안 나가거든요. 특히나 수성 포프라인 그리고 한솔 타운하우스 이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얘네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드리면 좀 그런데 그게 술집이 많잖아요. 몸싸움이 많고 술집 아가씨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다 놀 수 있다고. 근데 정작 오픈하니까 또 그게 아닌 거죠. 물론 뭐 그거 이사를 갔을 수도 있지만은 또 기존 사는 사람, 그냥 사는 대로 공실이 막 생기는 거죠. 한동안 수성 포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뭐 재택교육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디서 이렇게 또 스팸으로 해서 뭐 수성 포프라인 문자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나 대구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기 동대구 한승역 센터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올 수 있겠죠. 거기 성주 인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좀 틀릴 수 있는데 다른 곳은 오피스텔 투자하기는 또 수익형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볼 건데요. 오피스텔은 사실 세금만 보면 되거든요. 투자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세금 문제인데 세금 문제는 뒤에서 좀 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작성했을 때가 올 초였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2015년을 기준으로 건데 한번 볼게요. 시중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23에서 최고 1.85로 2%가 되지 않는 저금리 시대인데 은행에다가 만약 1억 넣어두면은 금리가 1.5%라면은 연수익이 150만 원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세금 빼야 되잖아요. 앞으로 세금 빼고 주민세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받는 건 앞에 한 3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5% 정도 만약에 수준의 연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면은 그러면 좋지 아니한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이란 뭐냐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실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네이버에서도 한 번씩 포스팅 글도 보셨을 것 같고 근데 말로 따지면 수익형 부동산 말 그대로 수익을 받는 부동산인데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받으면 보시면은 발로 보시면은 이제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뭐 소형주택도 월세를 달달이 받을 수만 있다면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제가 다른 책을 하나 봤는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그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 혹시 최 사장이 지은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재미는 없는데 읽어볼만하다.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 24시간 가지고 있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남의 시간을 내가 뺏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바비님이 24시간 중에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월세거든요. 월세 수익.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한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문경 씨가 50만 원씩 저한테 월세를 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문경 씨 한 달 월급이 한 200만 원 된다고 뭐 더 넘겠지만 한 200만 원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을 한 달에 버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몇 분의 며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월급 4분의 1이니까 25%. 그죠? 이 사람의 근무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24시간 넣고 24시간에 25%를 제가 갖는다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는 없잖아요.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5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너무 소름 끼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부동산이 한 개, 두 개 막 계속 많아진다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바비님이 3시간, 문경씨 3시간, 장혜영님이 2시간,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은 한정적이고 더 늘릴 수는 없지만 남의 시간을 뺏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월세 받을 수 있다는 거. 남의 시간도 제가 제 걸로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두고요. 자, 장점은
뻔하죠. 뭐 소액 투자도 되고 안정적 수익도 가능하고 빠른 현금 수익인데 이거 사실 적으면서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왜냐하면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안정적 수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정말 제가 그 아는 원장님이 강남에 강남역 앞에 3억 주고 8평짜리 전용 면적 8평의 원룸을 원룸면 오피스텔을 샀어요. 샀는데 그 월세를 120만 원 받더 12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이 서울에 되게 좀 잘 돼 있잖아요. 학원이 그거 이제 다닌다고 1년씩 거기에 항상 이제 이제 수능을 앞둔 대입을 앞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월세를 준다 하더라고요. 월세가 160만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것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오피스텔의 리스크가 뭐냐면 이 전출입이 너무 잦아요. 사실 뭐 아파트처럼 전세 2년 넘게 재계약하고 이게 아니고 거의 달세 수준으로 쉽게 말하면 6개월에서 사람이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풀옵션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몸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일단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출입이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목 좋은 것에 만약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단점으로는 시세 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픈한 여타의 오피스텔들이 거의 분양가에 끼게 봐야 1,000만원. 근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1,000만원 올랐는 게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4.6%인데 세금도 많이 뛰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일단 시세 차익은 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실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성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출입이 이렇게 많이 잦은 어떤 아파트나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도 자주 해줘야 되겠죠. 집을 깨끗하게 쓰고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깨끗하게 몸만 들어갔다 몸만 빠져나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보수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2015년 기사인데 그때 여러한 오피스텔의 평균 경쟁률이 뜨거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사실 크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임대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만 한번 볼게요. 자, 월 임대료 곱하기 1년 하는 거죠. 1년 12달. 그리고 나누는데 매매가에서 이제 월세 보증금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사실 월세 보증금은 크게 없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크게 이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투자 원금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만 해도 전국이 한 6.2% 정도 수준이었고 서울은 한 5.5%.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은행에 돈 넣으면은 1억 넣으면은 130만 원 받는 경우인데 서울에 만약에 1억 투자해서 오피스텔 가지고 있었으면은 550만 원은 벌었다더라 라는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오피스텔 투자할 때 리스크 보시면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낮은 전용 면적 대비 높은 분양가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동대구 황성역 센터 앞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오피스텔 광고하는 전단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평당 700만 원 완전히 싸다 그러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비게 얼마였냐면 계산해보면 2천만 원이었거든요. 평당 2천만 원 넘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걔네들은 이제 평당 2천만 원, 평당 700만 원, 800만 원에 오피스텔, 주택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공급 면적, 공유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아시겠지만 84제곱미터 있고 앞에 있잖아 100 얼마에 슬러시하고 84제곱미터 있습니다. 왼쪽에 거 뭡니까? 이 공유 면적이고 이게 전유 면적이잖아요. 전용 면적. 전용 면적 실질적으로 20몇 평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50%가 채 안 되거든요. 공유 면적 대비해서 전용 면적이. 그 말은 즉슨 실질적으로 평당 700 해도
전용 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